네, 이번 영상에서는 7.1절 컨포멀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포멀 매핑은 번역서를 보면 한꼴 사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꼴 사상이 뭔지 데피니션 정의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정의 7.1.1에 컨포멀 매핑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W는 f of g라는 함수가 있고요. 도메인이 D가 있네요. 자, D는 이제 복소평면, 지평면의 부분 집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써보죠. 함수 f가 하나 있고요. 이 도메인 D에서 복소수의 집합으로 대응이 됐는데 W는 f of g라고 이렇게 정의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지평면, 이 W평면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0라는 게 이 D 정의역이 있고, 이 정의역은 사실 G평면이라고 보면, G평면의 부분 집합 정도로 보면 되겠죠. D는. 자,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곡선 두 개, G평면에 있는 곡선 두 개, C1이라는 곡선이 있고, 그리고 C2라는 두 개의 곡선이 이 그림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G평면이 되겠고, 여기가 W 평면이 되겠고요. 그 함수 F가 G평면에서 W평면으로 대응이 되는 이런 함수 또는 매핑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G0라는 게 이 G평면 위에 요 까만 점 하나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럼 G0는 F에 의해서 뭐가 되죠? W는 G0를 대입하면 요 점이 되겠죠. 그죠? 뭐 W0라고 해보고 요거를 W0라는 점이 여기 W평면 위에 까맣게 있다라고 이렇게 대응됐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곡선 C가 여기서 곡선 C가 여기는 스무스하다, 여기 부드럽다, 스무스 커브라고 되어 있죠. 부드러운 곡선인데 사실 부드러운 곡선은 이제 일개 도함수가 연속인 게 부드러운 곡선이죠. 그죠? 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도 그 일개 도함수가 0이 되지 않는 그렇게 스무스 곡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G0에서 두 곡선 C1과 C2가 이렇게 교차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곡선 C1이라는 거를 FA에서 매핑 사상을 시키면 W평면 위에 C1'이 되겠고, 곡선 C2를 또 마찬가지로 FA에서 사상을 시키면 곡선 C2'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W0라는 이 점에서 C1'과 C2'이 만나겠죠. 같은 함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자, 컨포멀 매핑이다, 이 함수가 한꼴 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G평면에서 C1과 C2의 사이각, 그러니까 특별히 G0죠. 사이각이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W평면 위에서 C1'과 C2' 두 곡선 사이의 사이각이 똑같이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곡두 이제 각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특별히 C1과 C2가 곡선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이런 방향성과 그리고 사이각이 이 매핑 FA에서 그대로 보존될 때, 그때 이 함수 F를 한꼴 사상, 컨포멀 매핑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꼴 사상의 중요한 점은 이 G0가 제가 이 G평면이 한 점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G0가 하나가 아니라 이 도메인 D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더라도 그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이미 이 부드러운 곡선을 해서 그었을 때 그 곡선이 F에서 또 이렇게 매핑이 되면 마찬가지로 각과 방향이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점이 아니라 모든 점에서
그 점을 지나는 두 곡선을 임의로 그었을 때 그 각이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보면서 컨포멀 매핑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예제 1번은 요런 W는 G바라는 요런 함수, 복소수 하나가 정해지면 그 복소수의 켤레로 대응을 시켜주는 그런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예를 들어 G평면에 있는 어떤 복소수를 선택하면 1사분면에 있는 복소수로 한다면 W평면에서는 4사분면으로 대응되는, 그러니까 Y좌표만 딱 바꿔주는 마이너스로 그런 함수죠. 이런 함수는 이게 컨포멀 래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의의 예를 들어 C1이라는 곡선, C1이라는 곡선을 이렇게 선택해 보고요. C2라는 곡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점 G0를 어떻게 잡냐면 T가 1일 때 넣어보면 이제 G0를 요점 1 플러스 i라는 이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0는 C1도 지나고 C2도 지나고 요 교차점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 G0에서 이 곡선 C1에 대한 접선을 한번 그어보죠. 그죠? 접선. 사실 이 곡선과 곡선 사이의 사이각이라는 거는 이 점에서 이 접선과 이 접선 사이의 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G1 프라임을 한번 구해보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복소수 허수 부분을 미분하면 2-2t i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G2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G2 프라임 하면 1 플러스 2분의 1에 미분하면 여기 2ti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G1 프라임의 t가 1일 때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그러니까 요걸 구하는 거죠. 1일 때 구하면 역시 1이네요. 그죠? 이쪽에 날아가니까. 그리고 G2 프라임 오브 요 기울기 요 G2 프라임 요걸 이렇게 넣어보면 이게 이렇게 되고 1을 넣었으니까 1 플러스 i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이 1 플러스 i고 이 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G1 프라임이라는 건 1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게 저희가 복소수를 처음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했었죠. 점 복소수가 있으면 x 플러스 iy고 이거는 다른 표기로 하면 벡터로 표현하면 x, y 이렇게 복소 평면에 점 또는 벡터로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복소수를 미분한다라는 거는 x 프라임 플러스 i, y 프라임 각각을 미분하는 건데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되는 거고 사실 벡터를 이렇게 미분한다라는 것은 우리 미적분학에서 배운 것처럼 이 점에서 그죠? 접선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1이라는 이 곡선 위에 G0에서 미분한 G1 프라임이라는 건 이 점에서 접선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이라고 하는 건데 벡터를 표현하면 자, G1 프라임을 벡터로 표현하면 1이니까 실수부, 허수부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올라가는 그냥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되는 이런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G2 프라임은 1,1로 올라가는 이런 벡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사이각이 45도니까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보면 G0라는 점에서 C1과 C2의 사이각은 4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C1과 C2를 이런 W라는 함수에 의해서 매핑 시킨 다음에 사이각을 한번 살펴봐야죠. 여기는 그림이 이미 4분의 파이라고 돼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자, C1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함수가 뭐죠? 허수부만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럼 C1 프라임이라는 거는 C1에서 허수부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제곱 i가 되고 C2'이라는 거는 네, 마찬가지로 허수부만 바꿔주면 되죠. 네, 여기로부터 C1'을 미분하면 네, C1'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호가 C1'은 예, W1 of T로 사상이 될 거고 W2라는 이렇게 사상이 되겠죠. 이렇게 써야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 W 평면에 예, 곡선 예, C1'을 미분을 해보면 1 마이너스 예, 2 빼기 2ti가 되는 거고 W2'을 미분해보면 1 마이너스 뭐 ti 이렇게 되겠죠. ti 네. 네, 이렇게 뭐 미분이 되겠죠. 여기 금방 쉬우니까. 자, 이거로부터 이 G0라는 게 1i였는데 이 함수에 의해서 사상을 하면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은 W0가 되고 1-i가 됩니다. 1-i. 근데 W0라는 거는 t가 1일 때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곡선도 t가 1일 때. 그죠? 그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 C1 곡선 위에 있는 W0라는 점이 1-i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선을 기울기를 구하면 2를 넣으면 0이 되죠. 1이죠. 그리고 C2'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1을 넣었으니까 1-i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의미로 들여다보면 1,0이라는 벡터죠. 그러니까 가로 벡터 W1'이 되고 이게 1,-1이라는 벡터가 되니까 가로 1 요런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W2'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C1에서 C2로 보면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잘 살펴보면 여기는 C1에서 C2의 사이각은 양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죠. 그죠? 근데 매핑한 이후에 이미지를 보면 C1'에서 C2'으로 각은 음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입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사이각이 되고 C1'과 C2'은 자, 그리고 C1과 C2 사이에는 4분의 파이죠. 그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각의 크기는 보존되지만 이 곡선의 진행 방향은 보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저희가 컨포멀 매핑을 정의를 할 때 이 보면 곡선의 이 센스라고 하는 게 방향과 크기를 보존해 주는 걸 컨포멀 매핑이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방향, 크기 이렇게 둘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사이각의 부호가 이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 절대값이 이 곡선 사이의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이각 크기와 부호를 같이 비교해 버리면 컨포멀 매핑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